오늘 낮부터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부산 경남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형 트리가 설치된 곳마다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첫 소식 조진욱 기자입니다. 초대형 트리가 마련된 부산 광복로 광장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명소답게 인파가 계속 몰려듭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트리와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많이 풀려서 이제 옷도 이렇게 조금 가볍게 입고 목도리 차고 오니까 그렇게 춥진 않아요. 기분 좋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라서 친구들이랑 좀 더 돈독한 기분 들어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원도심 상권이지만 크리스마스 반짝 특수의 한박 웃음입니다. 공실이 많아져서 상권 자체가 많이 죽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연말에 트리 축제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매출도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광장에 트리 마을이 생겼습니다. 10m 크기의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트리가 만들어졌는데 SNS를 통해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부산 지역 호텔들마다 가족과 연인 단위 방문객들로 이미 만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사진 명소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케이크부터 와인, 각종 소품까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상품 매출이 지난달보다 3배 넘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지역 백화점들의 주류와 케이크 등 홈파티 관련 매출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소규모 모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많이 모이는 분위기가 좀 아니다 보니까는 가족 단위로 좀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맹추위가 잠시 물러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 첫날 저마다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뒤 부산에선 최초로 해운대구 주민들이 학교 급식 안전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찬반 갈등이 지속되자 조례 자체가 전면 폐기될 처지에 놓이면서 조례를 발의한 주민 수천 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 해운대 구의회 앞에서 피켓 농성을 벌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에 상정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해운대 구민 7,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올린 부산 최초의 오염수 관련 주민 발의 조례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 급식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을 금지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의 책무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애들은 방사능에 어른들보다 1000배 이상 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고. 여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항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급식법 22조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자체에서 의무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건을 발의한 시민단체는 아이들 급식 문제에서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이대로면 본회의에 가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해당 조례는 전면 폐기될 처지입니다. 영도구도 관련 내용의 주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운대구 조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한국전 직후 폐허 속에서 푸른 눈의 부산 사나이, 군복 입은 성자로 불리며 부산을 위해 헌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바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인데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금 그의 발자취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 직후인 1953년 11월 말 피난민이 밀집한 부산 도심을 잿더미로 만든 큰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집만 330여 채, 3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위 속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곧바로 막대한 구수품이 나눠지고 임시거처도 마련됐습니다. 리차드 위트컴, 당시 미군 제2군수 사령관의 과감한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위트컴 장군은 즉시 창고를 풀어서 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3만 명의 이재민을 위한 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이 일로 미 의회에 불려가 문책을 당할 처지에 놓인 위트컴 장군. 전쟁은 총칼만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답변으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오히려 더 많은 구호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는 복구를 넘어 장기적인 부산 재건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천합니다. 부산대 장전 캠퍼스 부지 확보는 물론 건설 자금까지 조달하는가 하면 장군이 이 대학에 끼친 그 은혜는 말로 이루 다할 수가 없죠. 부산대학이 개교 이래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건립에도 애를 쏟았습니다. 직접 한복을 입고 모금에 나선 모습이 라이프지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의 양성을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여 새 부산에만 300만 달러를 투입해 주택과 도로 건설 등 재건에 힘썼습니다. 단순히 부산역 대화재 복구가 아니라 현재 부산을 있게 만든 가장 큰 그 공헌자이고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며 인류애를 실천했던 위트컴 장군의 일생을 되짚어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는 오는 25일 성탄절 KNN-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1단독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풀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놓고도 임차권 말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올해 경남에선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200억 원이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과 남해 등 경남 5개 시군에서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1,400만 마리와 멍게가 대량 폐사해 모두 20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창원과 거제에선 산소 부족 물덩어리 피해로 굴과 홍합 15억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다만 올해 적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울경 협력사업 예산 3,244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15개에 달하는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와 초정 화명광역도로 건설 사업,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 추진과 충전소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대응체계 구축 예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성탄절 연휴 첫날인 오늘 낮부터는 추위의 힘이 다소 빠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예상 적설은 최고 3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한편 부산과 경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한편 동쪽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내륙은 영하 5도선 안팎으로 여전히 꽤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6도, 밀양은 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은 낮 최고 7도, 김해는 6도 등으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산과 거제 동쪽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세미 한파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겠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